자, 오늘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청 수뇌부는 이 자리에서요,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감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오늘? 예, 아무래도 이제 죄송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낙연 총리나 뭐 우원식 원내대표 모습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추미애 대표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네, 추미애 대표가 오늘 또 아주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장하성 정책실장의 이렇게 팔짱을 끼려다가 네. 이제 좀 장하성 정책실장이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굉장히 가깝게 친근함을 표시한 것 같은데. 근데 장하성 실장은 오히려 약간 이렇게 손으로 미는 듯한 네. 그런 사진이네요. 네. 뭐 아무래도 갑자기 팔짱을 꼈을 때 네. 뭐 당황하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수석보좌관 회의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그때도 이제 뭐 옆자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니까 당황해하면서 뭐 자리를 급하게 좀 피하려고, 사실 직제상으로는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옆에 앉는 게 맞는데 네. 급하게 좀 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권유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장하성 실장이 좀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타입인가요?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인가요? 원래 알려진 인물 스타일이? 글쎄요, 뭐,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것은 드러난 게 없는데, 네.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만으로 보면, 이제 남 앞에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해본 경험이 예전에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서 할 때 외에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에 지금 나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심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지난 추정해 볼 5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수석 보좌관 회의가 5월 24일에 열렸었나요? 그때 네. 당시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라고 했는데 굉장히 쭈뼛쭈뼛하면서 같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언론에서. 뭐 영상에 보시다시피 계속 지금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옆자리에 그러니까 이용석 저 장면이죠. 권유하고 이랬었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자리, 뭐 이렇게 모인 자리 아주 화기애애하게 화면에는 잡혔는데 지각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또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좀 지각을 해서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모든 참석자들이 이제 추미애 대표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른 모임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종종 지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들리던데. 예, 뭐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요. 뭐 네. 이렇게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네. 예. 자, 먼저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첫 만남이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합의된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뭐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정부 조직 개편인데요. 네.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항상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여당과 야당 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건데, 그 이번 것 좀 핵심만 좀 간추리자면 17부 5처 16청 5실이었던 거를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 국민안전처를 폐지를 했고, 그 대신에 기존의 행정자치부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바꿨고,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까지 있었던 그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폐지가 됐었는데 다시 부활을 시켰고 차관급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잘 지킨다는 모습을 좀 강조하려는 듯이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총리 주재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경안에 대한 11조 2천억 원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요. 네, 11조 2천억 원의 그 추경 예산안이 이제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을 그렇죠. 거쳐서 이제 본회의 표결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조 2천억 원은 대부분 뭐 일자리 추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4조 2천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서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올 하반기에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민간에서는 일자리를 1만 5천 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함께 발표를 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을 한번 늘려놓으면 다시 줄이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공무원에 대한 그 임금 다 들어간 겁니까? 다 들어간 건 아니라면서요?
그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네. 어쨌든 이게 항상 대선 때도 야당 쪽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부분이 그렇죠. 그 부분이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죠. 그때 가장 일자리 정책 핵심으로 했던 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였는데 그럼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5년치만 이렇게 상정을 추가되는 해놨는데 부분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일자리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 계획도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익형 일자리를 3만 개나 늘린다고요? 네, 3만 개 늘리고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수당이라는 게 기존에 22만 원이었는데 이걸 27만 원으로 약 5만 원 가량 인상을 하고 대상은 일단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방안도 내놨는데요. 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3개월은 지금보다 2배 많은 그 2배 이상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 360곳을 추가로 개설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아까 구자홍 차장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추경 예산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관문들이 많죠. 이런 사안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곧장 실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7일에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긴 한데 네. 지금 현재 뭐 국민의당은 상당히 좀 여당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인데 거기서조차도 지금이 추경 일자리 창출할 추가 경정 예산을 과연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냐. 왜냐면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만약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량의 어떤 실업이 이미 있거나 네. 아니면 대량의 실업 우려가 있거나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1분기의 경제 성장률도 1.3%인가요? 그래가지고 2015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10%포인트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네. 어쨌든 국회에서 일자리로 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짜기 위한 그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야당의 주장이죠. 네. 자, 일단은 야당 측에서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뭐 방금 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지표가 나와주고 있는데 추경안의 그 법적 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협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면서 상당한 앞으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시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에 닥쳐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모든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을 다 마무리해서 넘겼습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거죠.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이 추경안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게 정치력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연 협치를 통해서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이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야 3당의 이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무산될 거냐. 이것은 물론 이제 국민 여론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 소통하는 대통령을 좀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를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네. 야당 대표나 아니면 야당 의원들을 접촉을 해서 이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과연 이제 합의를 이끌어낼지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정치력이 좀 시험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첫 것 같습니다. 번째 정치력과 소통의 시험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과연 일자리 추경이 과연 필요한 때냐 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일자리를 11만 개 만드는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경찰, 소방관, 주로 공무원들이. 예, 공무원, 교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6천 명 중에 경찰, 소방관만 각 1,500명씩이거든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만 명을 늘리겠다 네. 해서 이미 4년 동안 12,000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늘어왔는데 지금 여기 더 필요한 거냐 과연 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제 19,000명이 정원에 아직도 모자란 거니까 거기는 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과연 교사도 3,000명이 필요한 거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야당을 설득할 수 있냐 이게 그 추경이 잘 넘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바로 따라붙는 질문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진통을 겪었던 게 공무원 연금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늘어나는 공무원 수에 맞춰서 앞으로 공무원 연금도 부담이 더 커질 텐데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어떤 갭을
어떻게 좁혀 나갈 거냐. 네.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쏟아부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게 청와대가 이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5년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첫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순위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8번째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4위와 7위 소식으로 오늘 꼽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예,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네. 예. 자, 먼저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첫 만남이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합의된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정부 조직 개편인데요. 네.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항상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여당과 야당 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건데 이번 것 좀 핵심만 좀 간추리자면 17부 5처 16청 5실이었던 거를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국민안전처를 폐지를 했고 그 대신에 기존의 행정자치부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바꿨고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까지 있었던 그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폐지가 됐었는데 다시 부활을 시켰고 차관급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잘 지킨다는 모습을 좀 강조하려는 듯이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총리 주재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경 예산안, 추경안에 대한 11조 2천억 원,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요. 네, 11조 2천억 원의 그 추경 예산안이 이제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을 그렇죠. 거쳐서 이제 본회의 표결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조 2천억 원은 대부분 일자리 추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4조 2천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서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올 하반기에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민간에서는 일자리를 1만 5천 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함께 발표를 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을 한번 늘려놓으면 다시 해본 경험이 예전에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서 할 때 외에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에 지금 나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심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지난 추정해 볼 5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수석 보좌관 회의가 5월 24일에 열렸었나요? 그때 네. 당시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라고 했는데 굉장히 쭈뼛쭈뼛하면서 같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언론에서. 영상에 보시다시피 계속 지금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옆자리에 그러니까 이용석 저 장면이죠. 건의하고 이랬었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모인 자리 아주 화기애애하게 화면에는 잡혔는데 지각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좀 지각을 해서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모든 참석자들이 이제 추미애 대표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른 모임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종종 지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들리던데. 자, 오늘 총리 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청 수뇌부는 이 자리에서요,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감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오늘? 예, 아무래도 이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낙연 총리나 우원식 원내대표 모습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추미애 대표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네, 추미애 대표가 오늘 또 아주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이렇게 팔짱을 끼려다가 네. 이제 좀 장하성 정책실장이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굉장히 가깝게 친근함을 표시한 것 같은데. 근데 장하성 실장은 오히려 약간 이렇게 손으로 미는 듯한 네. 그런 사진이네요. 네. 아무래도 갑자기 팔짱을 꼈을 때 네. 당황하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석 보좌관 회의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그때도 이제 옆자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니까
당황해하면서 뭐 자리를 급하게 좀 피하려고 사실 직제상으로는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옆에 앉는 게 맞는데 네. 급하게 좀 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권유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장한섭 씨 좀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타입인가요?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인가요? 원래 알려진 인물 스타일이? 글쎄요, 뭐 이게 개인적인 그 뭐 성향이나 이것은 드러난 게 없는데 네.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만으로 보면 이제 남 앞에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그